봅시다. 지구의 생명체 구성 원소라고 해갖고 이제부터는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분석탄소 해가지고 쭉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 전 시간까지 해서 수소, 헬륨까지 배웠지. 그 이후 원소들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이후 원소들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주요 원소들이 수소, 헬륨 말고도 여러 가지가 우리 실생활이랑 굉장히 가깝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우주로 따지면 수소, 헬륨이 거의 98%래. 우주 전체로 따지면. 우주 전체로 따지면 아직까지도 수소, 헬륨이 98%다. 이때 98%인 수소, 헬륨 안에서도 질량 비율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좀 좋겠다. 수소와 헬륨이 지금 몇 대 몇이지? 3대 1의 비율이지. 이게 질량비가 3대 1인 거야. 질량비가 3대 1. 혹시 개수비 기억나? 전 시간에 배운 거? 개수비 몇 대 몇 나오지? 12대 1. 그렇지. 개수비를 표현하면은 이거 12대 1이었어. 수소와 헬륨이. 질량비는 3대 1, 개수비는 12대 1. 이 정도는 전 시간에 했던 거니까 기억을 합시다. 이번에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지구의 구성 요소인데 어차피 뒤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미리 정리해 줄게. 지각의 구성 원소랑 지구의 구성 원소가 순서가 달라. 지각의 구성 원소 질량 순서로 할 거거든. 누가 많다, 누가 적다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할 건데 실은 지금 여기 지구로 나왔잖아. 지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각이야. 지각.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기준으로 순서가 8가지 원소 순서대로 나열해 줄게. 산규, 알철, 카나크마라고 해갖고 앞글자 따서 외워줘. 산규, 알철, 카나크마. 산규, 알철, 카나크마. 이 순서거든. 산규, 알철, 카나크마. 산이 뭐냐? 그럼 산소야, 산소. 규는 규소, 알루미늄, 철은 그냥 철이고. C가 뭔지 알아? 이게 칼슘이야, 칼슘. 이게 칼슘, K는 칼륨이거든? C가 칼슘, K가 칼륨이라서 앞글자만 따면 헷갈리잖아. 칼마 하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카나, 크마 이렇게 해서 C가 칼슘, C는 칼슘. 나는 그냥 나트륨이에요. K는 칼륨, 마가 마그네슘. 요렇게 정리하면 돼. 산규, 알철, 카나크마. 이 순서에서 뭔가 순서가 있으면 우리가 중시하는 게 1등, 2등 아닌가? 올림픽을 해도 1등, 2등이 여러분들 관심 있잖아요. 1등은 잘했다. 2등은 아쉽다. 3등은 좀 애매하잖아. 1등, 2등은 기억하자. 여기서 누구야? 산소, 규소. 요게 이제 1등, 2등이고 산소, 규소의 역할이 있어. 이게 규소와 산소가 만나면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규산염 광물.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대부분의 성분은 규산염 광물이야.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돌들 있잖아, 돌. 이 돌이 성분이 산소, 규소가 제일 많이 풍부하게 얻는 거야.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갖고 아마 바로 다음 시간일걸? 감람석, 휘석, 각성석 해가지고 감희가 흑장석 외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요것만 해놔. 산소, 규소 묶어서 이 규산염 광물을 구성한다. 이게 땅에 제일 많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철과 마그네슘이 중요해. 철과 마그네슘 여기다 딱 체크해봐. 철, 두 번째 마그네슘. 요게 두 번째 중요한 세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 둘이 그 돌의 색깔을 결정하거든. 이게 풍부하면 어두운 색을 띄어. 어두운 색. 기본적으로 철이 검은색인 거 아니? 그 강철이라고 해서 철 뽑아내면 그 약간 검은티하게 나오거든. 철분. 야야야. 혹시 핫팩 이게 흔들어갖고 쓰는 핫팩 본 적 있지? 그거 까봤어? 뭔가 터져봤어? 그럼 안에서 뭔가 가루가 나오지? 가루 무슨 색이야? 그게 철가루야. 그 핫팩의 성분이 철가루야, 철가루. 철이 원래 산소랑 녹슬잖아. 산소랑 반응해서 녹슬는데 그
그 녹슬 때 열이 발생한단 말이지. 이만한 철판 같은 경우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갖고 산소가 천천히 붙어서 우리가 열을 느낄 수 없는데 파우더 형식으로 해놓으면 산소가 한꺼번에 다량으로 붙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그 열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따뜻하다. 그렇지? 철가루. 검은색인 거 알겠지 그러면? 이게 풍부하면 어두운 색을 결정한다. 철과 마그네슘. 그리고 하나 더. 이 철과 마그네슘이 무거운 애들이야. 무거운 애들. 무거운 애들. 산소, 규소, 규산형 광물에 비하면 철과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은 무거운 원소에 해당하고 그래서 어두운 색이면서 이게 그 밀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적잖아요. 어두운 색이고 이게 많으면 무겁다. 그러니까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면 어두운 색을 띠고 돌 자체가 이제 무거워진다는 거야. 이게 앞으로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나오는 단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판구조론이라고 해서 그 두 개의 땅덩어리가 부딪혀 이때 한 놈은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 한 놈이 들어갈 때 이게 밀도 차이에 의해서 들어가. 무거운 놈이 들어가고 가벼운 놈은 못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돌 중에서 어두운 돌이 내려가겠냐 올라가겠냐? 내려가겠지. 그걸 결정 지을 때 쓰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지금 미리 알아놔. 아야 그냥 지금 미리 입이 간지러서 얘기를 할게. 돌 중에서 제주도에 제일 많은 돌 무슨 함? 현무암 들어봤어요? 현무암? 현무암이 무슨 색이지? 이게 거물 현자잖아. 그 말 자체에 지금 뜻이 있는 거야. 이 거물현이라고 하는 건 여기 뭐가 풍부하다?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그 말은 현무암이 주로 구성된 땅덩어리가 있다고 치면 얘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개념이 연결되니까 철과 마그네슘 나중에 현무암이랑 연결지어야 되는 요소야. 적자. 철과 마그네슘 풍부하면 이게 현무암이고 현무암. 현에다가 강조 표시해놓고 현무암. 현무암이고요. 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으면 어두운 색이면서 무거운 특징이 있다. 나중에 밝은 색 땅이랑 어두운 색이 충돌하면 어두운 색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될 거야. 이건 지금 지각의 구성 원소고 지구 전체로 따지면은 순위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철이 1순위로 가. 철이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똑같아. 산소, 규소. 2순위, 3순위는 똑같고 그냥 4순위까지만 할게. 마그네슘이 그 다음에 치고 들어오고 4순위로. 뒤에는 관심 없어요. 뒤에는 더 이상 관심 없다. 산소, 규소가 1등, 2등이다가 2등, 3등으로 밀리면서 철이 앞으로 오고 마그네슘이 앞으로 오지. 이게 좀 신기한 거야.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기준으로는 철이 얼마 없대 그러면.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 철이 제일 많지. 그럼 철은 지금 지구로 따지면은 겉에 있다는 거야? 속에 있다는 거야? 속에 있다는 뜻인 거지. 맞죠? 철이 지금 겉에도 물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캐갖고 쓰지. 근데 지각을 기준으로, 겉을 기준으로 보면 철이 얼마 없잖아. 근데 안쪽까지 고려를 하면 철이 제일 많다는 건 철은 대부분 안에가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 옆에다가 이거 체크하자. 철이 1등으로 올라온 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철의 대부분은 어디에가 있다? 지구 중심부 핵에가 있다. 핵에 존재한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지. 철이 1등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건 철의 대부분이 핵에 존재한다.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 왜 이상하냐면 우리 지구가 처음 태양계에서 탄생할 때 작은 암석 조가리들이 찰컥찰컥 차는 마냥 계속 찰컥찰컥 부딪히면서 이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지금 지구가 된 거란 말이지. 그럼 좀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철이 있으면 철도 이렇게 골고루 있고 규산형 광물도 골고루 있고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 처음에는 철만 가서 탁탁탁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규산형 광물이 감싸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응? 골고루 있을 텐데 걔네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골고루 없고 얘가 다 철에 가 있을까? 이상하죠? 여기에 대한 비밀을 나중에 공개합니다. 얘가 밑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거든. 나중에 얘기해줄게. 요거 볼게. 지구의 구성원소 보면 철이 1등, 그 다음에 산소, 규소 2등, 3등, 4등이 마그네슘까지. 많이 기억하자고. 니켈도 욕심나니? 써있으니까 니켈까지만 적을까? 내가 욕심나서.
니켈 5등 니켈. 얘는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얘도 핵에 나가 있어. 핵. 그 핵의 주성분이 철과 니켈이거든. 니켈 자체가 그렇게 많은 금속은 아니라서. 요 정도 아시면 되고, 생명체 구성 원소인데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라고 돼 있잖아. 자, 이거를 그냥 원소로 기억하지 말고 중딩 때 했을 텐데,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물질이 뭔지 알아? 원소 말고. 그렇지, 물. 물이 화학식이 뭐야? H2O잖아. 그럼 내 몸에 뭐가 제일 많아야 돼? H2O니까 H가 많아야 돼, O가 많아야 돼? H2O잖아. H2O. 뭐가 많아야 돼? H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산소가 많다고 돼 있지. 이게 표가 약간 잘못됐어. 뭐가 약간 잘못됐냐면, 뒤에 혹시 나와 있는 거네.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표현이 나와야 돼. 질량비. 우리 교재에 보면 질량비라고 안 써있지. 그게 옛날 책에는 써있었거든. 질량비라고. 여기 이 동그란 표에 이 표랑 똑같은 게 있잖아, 거기 책에. 근데 여기 질량비라고 원래는 이쪽 여기 써있었거든. 근데 편집하다가 뺐나봐, 이거 책 만들 때. 그러니까 질량비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수소 하나 질량이 1이잖아? 산소 하나 질량은 16배야. 그러니까 수소가 2개라고 해도 2밖에 안 되잖아. 산소 하나가 16이고. 그러니까 산소가 훨씬 질량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질량비이기 때문에 그래. 개수비였으면 수소가 1등이었겠지. 근데 질량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이 퍼센트들, 순위는 전부 다 질량비로만 표현한 거야. H2O면 개수가 H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까봐 해주는 얘기. 그래서 이 표는 철저하게 질량비를 표현한 거다. 알겠지? 질량비. 질량비라서 산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친절하게 적어볼게요. 자, 수소의 질량. 얘의 질량은 1이라면 산소의 질량은 16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합쳐봤자 산소에 택좋다. 다음 두 번째 많은 게 뭐냐면 2등 단백질. 우리 몸의 근육 얘기하는 거거든. 단백질. 3번이 핵산 성분. 지질부터 해야 되는데. 3번이 지질, 지방 얘기하는 거야. 4번이 그 핵산. 혹시 들어봤어? DNA, RNA라고 하는 거? DNA는 들어봤지? 세포 안에 들어있는 내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물질. 신기하지 않냐? 이게 작은 그 물질에 나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얘는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눈썹이 진한지 옅은지, 머리가 직모인지 생머리인지, 키가 몇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이런 정보들이 담겨있다고. 언젠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 어차피 우리가 탄생 자체가 수정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수정란이 돼서 이제 완벽한 DNA가 갖춰졌을 때 세포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서 분열을 하잖아. 그러면 똑같은 DNA를 계속 복제하지. DNA 수준에서도 성형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 진짜 약간 생명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애기가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쌍꺼풀 유전자 될 수 있고, 쌍꺼풀 DNA 영역을 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성형적인 요소보다도 아마 유전 질환에 먼저 사용이 될 것 같아. 유전 질환. 특정 유전 질환 같은 경우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면은 그건 유전자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아마 그 질병 관련된 유전자를 빼는 쪽으로 해갖고 그 기술이 제일 먼저 사용될 것 같고, 그 기술이 이미 있어. 이미 있어. 다만 생명 윤리 때문에 못 쓰는 것뿐이야. 잘못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 지능에 관련된 유전자도 있어. 그거 잔뜩 넣어갖고 완전 뭐 아인슈타인급으로 똑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애들만 가득가득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가능하긴 한데 아마 유전 질환 치료 쪽으로 아마 사용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불안정성도 있고 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아기를 낳을 때 성별 선택도 어떻게 보면 가능해. 수정란이 처음에 탄생했다고 했을 때 염색체를 보면 되거든. XX냐 XY냐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XY에 해당하는 수정란만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갖고 키우면 아들이 될 수 있고, XX만 선별하면 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절대 못하게 하지. 어디서? 종교단체에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라면서. 그지? 네.
언젠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은 약간 출산율 박살나 있잖아. 아예 안 나는 부분은 아예 안 낳고 자식을 하나라도 낳으면은 그 반대 성별에 대한 그런 그게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딸을 낳으면 아들 낳고 싶어 하고 처음에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거꾸로 약간 출산율을 촉진하는 그냥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서로 반대되는 성별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을 낳은 집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럼 셋째에서는 약간 선택권 줘갖고 딸을 낳을 수 있게 그러면은 셋째 낳지 않을까? 그럼 첫째 딸 낳았는데 둘째도 딸 낳았어. 그러면 셋째 아들 낳을 수 있는 선택권 그게 가능하거든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원래 둘 날들이 셋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종교단체가 나 때려 죽이겠죠. 건들지 마 이러면서 그냥 농담삼아 해봤어. 요즘에 출산율이 박살났죠. 옛날 나 때만 해도 우리 집은 자식만 넷이야. 우리 누나가 셋에 아들이 하나거든요. 물론 아들이 낳고 싶었나 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은 제사 지내는 집이 아니거든. 아들이 굳이 필요 없는데 그냥 반대 성별에 대한 욕심인 거야 사람이. 내가 딸을 낳았으면 아들도 좀 낳아보고 싶다 이런 거. 그런 게 있거든 사람이. 신기해. 이거요. 내 친구는 딸 넷에 아들인 집도 있었어. 그런 세대에 살았어요. 그런 세대. 2번 봅시다. 지구와 생명체 구성하는 원소에서 사람에서 아까 그 단백질, 지방, 핵산했고 5번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정말 적어 내 몸에서. 탄수화물은 거의 영양소로 빠졌을 때 내 몸을 거의 구성하지 않아. 이게 언제 쓰이냐면 너네 혈액형 AB50 혈액형 알아? 그런 거 결정짓는 용도로 사용돼 탄수화물. 세포 표면에 붙어갖고 얘는 뭐 A형 타입이다 B형 타입 그 면역에 관련돼 있어. 면역. 나랑 내가 아닌 걸 구별할 수 있잖아. 내 몸은 내가 뭐 신장 아프다고 아무 신장이나 떼어갖고 훔쳐갖고 집어넣을 수 있어? 없지.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창조론이 맞다면 되게 디자인을 잘했어. 이게 만약에 다 똑같이 사용될 수 있었으면 범죄 장난 아닐 거야. 내가 심장이 약하면 내가 당장 뒤지게 생겼는데? 그럼 이거 한번 담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 면역이 되게 복잡해. 그게 안 맞으면은 뭐 평생토록 약을 이제 달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이제 나랑 피하 식별용으로 사용되는 게 탄수화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 안 돼 내 몸에서. 자 이때 여기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얘네들의 공통점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라는 거야. 탄소가 주축으로 된 물질이라는 거야. 얘네 넷 전부 다 탄소화합물. 다 기본 골격이 탄소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름이 탄소인 거야. 1등 물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고 2등은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다 보니까 탄소다. 그럼 이제 수소는 어디에나 끼게 들어가는 놈이니까 3번이 이제 수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등이 O. 내 몸에서 1등이 산소, 2등이 탄소, 3등이 수소다. 이렇게. 질소까지 넣을까? 4등?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질소 4등? 질소는 이제 언제 들어가냐면 여기랑 여기에만 질소가 들어가. 핵산이랑 단백질에만 질소가 들어가. 탄수화물은 2번부터 4번까지가 다 탄수화물이라서 C가 들어가는데 4등에 해당하는 질소가 단백질과 핵산에만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혹시 그 단백질의 단위체 이름 알아요? 아미노산이라고 들어봤어? 아미노산? 그 아미노 할 때 아미노의 그 뜻이 질소라는 뜻이야. 질소가 들어있다는 뜻이거든. 아미노산에 그 아미노라는 표현이 질소 성분이 들어갔을 때 그런 표현 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질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핵산.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얘기해요. 우리가 정보 처리할 때 정보를 뭐 저장하고 세이브 로드라는 걸 컴퓨터로 하잖아. 컴퓨터로 하는 그 세이브 로드 같은 경우는 문자를 뭘 쓰지? 그 몇진법 쓴다고 들었어? 이런 거 기술 시간 안 해주나? 컴퓨터의 원리 이런 거. 우리는 지금 실생활에서 10진법 쓰지. 1부터 10까지.
1부터 0까지라고 할까? 근데 컴퓨터는 이진법이야. 1과 0으로만 정보를 처리한다고. 근데 우리 몸, 내 정보를 저장할 때는 사진법을 써. 그러니까 물질 4개 가지고 내 정보를 저장하거든. 그 물질을 각각 이름 붙이기 ATGC라고 이름을 붙여. ATGC.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해가지고 이름이 있어. ATGC. 이 ATGC의 배열 가지고서 내 정보를 저장한다고. 컴퓨터는 뭐 010100000111 뭐 이렇게 하면 얘 같은 경우는 ATGGG, CCC, ATGG, AT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한단 말이야. 이 4가지 염기의 지수가 다 있어. 이 4가지 염기. 구경 한번 해볼까? 핵산 염기 구조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아까 ATGC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 좀 잘 나와 있네. 여기 보면 A, G, C, T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보면 다 질소 성분 들어간 거 보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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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보여? 이렇게 내 몸에 핵산에다가 정보 저장하면 사진법에 해당하는 ATGC에 질소 성분이 다 들어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질소가 이제 4등. 끝. 여튼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데 이제는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면 되는 거야. 수소, 헬륨 빼고 수소, 헬륨을 제외한 이러한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를 배울 건데 정리 그냥 바로 해보면 밑줄 봐봐 거기. 별이 탄생과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 별이 처음에 땅 생성되고서 그 단계를 겪어. 우리 인간도 단계는 좀 나누지 않아? 예를 들면 유아기, 뭐 그다음에 뭐 어린이기라는 건 없어요. 청소년기, 성인기, 뭐 노년기 뭐 이런 식으로 기를 나누잖아. 응? 별도 단계가 있어. 예를 들면 처음 스타트는 이제 주기혈성이라는 별로 시작을 할 거야. 나중에 다 알려줄 테니까 지금 그냥 듣기만 해. 주기혈성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적색 거성이 되다가 그 다음에 행성상성을 뿌리면서 백색위성으로 죽어. 이 단계가 있단 말이지. 그 단계마다 생성되는 물질이 다 달라. 처음 주기혈성일 때는 뭐가 만들어지고 적색 거성일 때는 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행성상성과 백색위성 될 때는 뭐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단계가 다 있단 말이야. 그 단계에 따라서 지금 내가 소개한 이런 물질들이 합성되더라라는 거예요. 됐고, 여기 중요하니까 밑줄을 한번 볼까?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원소는 철과 산소다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지각에는 뭐가 제일 많대? 지각에는 산소 주소가 많다. 아까 했던 얘기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지각에는 산소가 주소가 많다.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 뭐가 많아? 지구를 보면은 철이 많았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서술을 해라 그러면 철이 대부분 어디가 있다? 지구에 핵이가 있다. 지구의 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나와있네.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가닥은 산소라고 하는 게 다른 물질과 결합을 잘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있어요. 이거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거든. 지각이 됐든 지각에서도 산소가 1등이잖아. 사람도 산소가 1등이잖아. 왜 하필 산소가 제일 많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뒤에 써있어요. 뭐라고? 산소가 다른 원소랑 결합을 잘한다. 다른 원소와 결합을 잘해갖고 다양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요거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적어줘. 시험장에서. 됐어요. 이제 B파트 갑시다.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 B파트 가기 전에 A파트 간단하게 먼저 풀어보자. 몇 개 없을 거야. 1번, 2번, 3번만 해보세요. 36개 1. 36개 1, 2, 3. 36개 1, 2, 3. 36개 이제 1, 2, 3. 시작. 정신
1번 A, B에 해당하는 원소래요. A 제일 많은 거 G9니까 1등이 철이지 철, 2등이 산소였어. 그래서 A가 철, B가 산소. 2번 A는 이게 산소 A가 철이잖아. 이거는 뒤에다 놓는데 왜 집어넣냐? 질량이 태양 10배여야 돼. 10배. 이거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지금 그냥 적으면 나. 태양과 비슷한 게 아니고 태양이 10배 돼야지 만들 수 있는 게 철이야. 니은 B는 사람 몸에 가장 많다. 산소니까 맞는 표현이죠. 디귿 우주 나이가 38만 년 되었을 때 만들어졌다. 이게 뭐였지? 기억나? 38만 년이면 원자가 생성되지. 원자? 수소 원자, 헬륨 원자. 근데 B는 지금 뭔데? 산소잖아. 빅뱅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탈락. 그럼 리을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대부분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되었다. 아까 내가 그 빅뱅에 해당하는 수소, 헬륨을 제외하고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며. 별에서 만들어진다 그 얘기야. 그럼 3번 우주, 지구,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소, 헬륨이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다. 98%였지? 그 중에서도 수소, 헬륨은 3대1의 질량비였어. 니은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 이게 산소였는데 산소는 별이 진화 때 만들어진다. 빅뱅이 아니고. 그럼 디귿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 이게 철이거든. 철은 빅뱅 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별에서 만든다고. 빅뱅 때는 수소, 헬륨만. 정답이 그 의예요. 정리됐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별 관련된 얘기 32페이지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별이 어떻게 탄생하냐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별의 정의부터 하죠. 별.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있지? 반짝거린다고 다 별이 아니야. 예를 들면 좀 잘못, 그 과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랑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다른 게 몇 개 있지? 아마 중1 때 처음 이걸 배웠을 텐데, 몸무게라는 표현이 실은 좀 잘못된 거였던 거 기억나? 그 무게가 힘의 개념이잖아. 그 단위가 원래 뉴턴으로 나야 돼. 뉴턴. 들어봤지? 1kg이 9.8뉴턴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 근데 너 몸무게 물어봤을 때 뉴턴으로 대답하니? 약간 몸무게 물어봤을 때 뉴턴으로 대답하면 또 하야지. 약간 그런 게 일상생활과 실제 과학적 개념이 다른 경우가 꽤 있다고. 한두 개가 아니야. 용어도 다른데 뭐. 너 그 부탄가스 들어봤어? 그 일상생활에서 부탄가스라고 하잖아. 과학에서는 이거 뷰테인이라고 그래. 뷰테인. 이름을 이렇게 불러. 이것도 다르고 또 일상생활에서 요오드라고 하잖아. 근데 과학에서는 아이오딘이라고 하고. 이게 통일이 안 돼 아직도. 뭐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과 그 실제 과학에서 쓰는 표현이 다른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별이에요. 별. 별은 반짝거린다고 별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반짝거리면 다 별이라고 하거든. 근데 수소 핵융합이라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니 핵융합 반응이라는 그 화학 반응이 있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즉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별이라고 해. 그래서 거기다 체크하면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낸다라는 표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별. 그럼 다음 주 별이 아닌 것은 하고서 물어보면 별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몇 개만 더 줄게. 첫 번째가 달. 하늘에서 빛나지만 다른 별로 취급 안 하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거 들어봤냐? 샛별. 샛별 들어봤어? 왜 이름이 샛별인지도 아나? 이순신이 그 당시에 조선시대나 옛날 사람들은 그 별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 별과 사람이 1대1로 매치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 이때 이순신 장군이 자기 별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샛별이야. 샛별 특징이 이 동쪽에서 태양이 딱 뜨잖아? 태양이 뜨기 전에 샛별이 뜨고 태양이 싹 뜨면은 그 밝기 때문에 샛별이 가려져. 그럼 찰나의 순간 빛이 나다가 태양에 의해서 가려지잖아. 그게 마치 자신의 운명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 지금 나는 이렇게 빛나고 있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를,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이미 그 전쟁 중에 한번 끌려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또 다시 그 정치적인 흐름에 휩싸여갖고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 샛별을 보면서. 그럼 결국 그 태양이 선조 얘기하는 거지. 태양이 이제 뜨게 되면, 지금 내가 빛나고 있지만 내가 좀 지나고 태양 선조가 뜨게 되면 나는 이제 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시대 스타트가 그거잖아. 그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하면서 처음 하다가 군사 세력 가지고 나라를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지. 약간 그 뒷얘기로 나오는 게 전사가 약간 계획된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 가장 그냥 명예롭게 죽은 거지. 어차피 그 정치적으로 휩싸여갖고 목베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전장에서 그 전사하는 게 훨씬 더 명예롭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으로 그 광화문에 가서 있잖아.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안 그러고서는 그 방패 다 내려놓고서 왜 거기 앞에 서 당연히 총 맞아 죽는 자리에 다 쏴주세요 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분이 그 전쟁으로 따지면 이순신이야. 무패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전쟁에서. 약간 불복 맞아도 돼 이거. 전 세계적으로 해군에 있어서는 최고의 분이. 다음 2번 별의 탄생인데 별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했을 때 용어 도입을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모를까봐 그 중3 말에 배워갖고 너네가 되게 집중력 흐트러질 때 배우거든? 한참 개판질 때. 나 근데 너네 나이를 모르는 너네 중3 예비군 맞지? 예비군 아니야? 그래? 그럼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들어보지 못했겠네. 그 개념 중에서 이런 게 있어. 그 성간물질이라는 표현이 있어. 성간물질. 성간물질. 그냥 차근차근 해줄 테니까 들어봐. 성이 별성자야 한자로. 별성. 간은 사이간. 그러니까 별 사이를 메꾸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성분은 간단하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가스, 진짜 그 기체 성분. 그다음에 티끌이라고 해서 먼지 성분. 고체인데 이제 먼지 되게 작은 성분인 거야. 이 가스와 티끌을 우리가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밀도가 워낙 작아. 지금 여기도 물질이 있긴 있지. 당연히 가스 성분에 해당하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을 거고 티끌에 해당하는 먼지도 떠다녀. 잘 보면 이게 안 보인다. 빛에 비춰보면 이렇게 뭔가 보인다. 작은 게 약간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게 이제 티끌에 해당하는 성분인 거야. 얼마 없다고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뭉쳐. 중력에 의해서 뭉치기 시작하거든. 중력에 의해서 뭉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야에 보여.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날씨 맑을 때 보면은 그 시야가 뻥 뚫려 있잖아. 근데 미세먼지가 낀다라고 하면 뿌옇지.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야. 성광물질 자체는 지금 너 여기 뭐 있다는 거 안 느껴지잖아. 근데 좀 멀찌감치서 보면은 그 덩어리진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 뿌옇게. 맞아? 그런 식으로 보일 때 우리가 성운이라고 그래. 성운. 성광물질로 만들어진 구름운이라는 뜻이야. 구름. 성광물질로 이루어진 성운. 이 성운이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면 반사성운이 되고 주변 별빛을 반사하다가 수축하다 보면은 발광해. 지가 스스로 빛을 내는데 약간 불구스름한 빛을 낼 수 있어. 더 수축하게 되면은 그 빛을 내는 것보다 식는 속도가 더 빨라갖고 이제 겉이 식어갖고 시커멓게 보이거든. 엄청 진한 상태야. 그걸 암흑성운이라고 해. 이게 시간 순서야. 반사성운에서 발광성운, 발광성운에서 암흑성운으로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암흑성운은 이제 이게 뭉칠 대로 뭉쳐갖고 뒤에 별빛을 차단할 정도야. 엄청 진한 거지. 그 암흑성운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어. 여기 보면 오른쪽에 사진 있을 텐데 이게 암흑성운이야. 주변 뒤에 별빛 차단된 거 보여? 이 시커멓잖아 여기가. 그 뒤에서부터 오는 빛을 다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진한 상태.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는 이제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지. 이게 독수리성운. 이게 암흑성운의 대표적인 모습. 암흑성운에서 별이 탄생하게 된다. 되게 유명한 게 말모리성운인데 말모리성운 안 나왔네. 말머리성운. 이거 이따가 또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지금 구경하고 자. 진짜 말처럼 생겼지. 말도 안 해. 말머리성운에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쭉 관찰했을 때 성운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별이 탄생할 수 있을 곳이라고 예상하는 곳이 말몰 성운이야. 근데 잘 보면 이 암흑 성운이 성운이라는 것 자체가 모양이 다 막 희한하게 생겼어. 그 희한한 모양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명칭을 막 갖다 붙이는 거지. 아 얘는 말대가리 같이 생겼네. 말머리 성운. 아까 독수리같이 생겼네. 독수리 성운. 이거 말고 별의별 성운 다 있어요. 뭐 하트 모양 성운, 하트 성운 이러고 이름을 붙이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 생긴 성운도 있고 별의별 모양이 다 있다고. 고정된 모습이 아니야. 그렇지? 근데 되게 이쁘지 근데. 성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 성운은 하도 모양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갖고 명명을 했다. 예쁘게 생긴 애는 없어. 다 불규칙하게 생겼어. 맞지? 그거는 좀 기억을 해줘.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해. 씨발 부러졌어. 아이 속상해. 결국은 갔네. 근데 불이 들어왔다. 그래. 너덜너덜한데 불이 들어와. 아직 한 번 정도 더 떨굴 수 있겠군요. 놀리지 마. 내가 이래서 정품을 안 써. 그 정품 쓰면은 15만원짜리 내가 2개 해 먹었거든. 떨어져가고. 15,000원이야. 하나 더 있어? 가방에 혹시 몰라서. 자, 그 성운에서 아까 암흑 성운이든 뭐든 아까 어디 갔지? 성운에다 중요한 거 체크 하나 해야 돼. 나 어디다 적었니? 여기 있다. 이 성운에다가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놓은 거야. 불규칙한 모양이라고 꼭 적어놔. 성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규칙한 모양이다. 성운은 불규칙한 모양. 불규칙적인 모양.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모양으로 막 붙인다고. 불규칙적인 모양. 개판인 거야. 여기서 이제 암흑성운이 되면은 암흑성운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다. 그 별의 탄생이 일어나면 그걸 주계열성이라고 해. 주계열성. 주계열성은 무슨 반응을 한다고? 핵융합 반응 중에서도 수소 핵융합이라는 걸 하는 애야.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을 하는 애다. 수소 가지고 이게 적어줄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애를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얘는 4개의 수소를 합쳐갖고 하나의 헬륨으로 만드는 애. 이게 이제 주계열성의 기능이야. 수소 핵융합으로 4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꾼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핵융합 반응에서 주계열성이 되면은 크기와 모양이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돼. 이 일정한 모양의 원리를 알아야 돼. 중심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잖아. 여기서 4개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과정을 막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과 에너지가 발생한단 말이지. 기체나 이거 기본적으로 기체잖아. 기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하려는 힘이 있지. 그래서 이 빨간색의 수소 핵융합 때문에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생겨.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 이 빨간색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기체 압력이라고 해. 기체 압력. 이 수소 핵융합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기체 압력. 요 빨간색이 에너지원이 돼갖고 팽창하려는 힘이 있다. 그럼 태양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지고 있잖아. 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이게 뭐게?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중력 수축. 이 주황색이 중력 수축. 그럼 결론. 기체 압력과 중력 수축에 의한 힘, 이 둘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유지된다고. 자, 이 같은 상태를 이거 용어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아놔.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해. 정역학적 평형. 꼭 적어놓으세요. 정역학적 평형.
없어지니까 되게 아쉽네. 그래서 정력학적 평형을 통해서 크기가 유지되는 상태, 그게 이제 주계열성이다. 그림 잘 그려놨죠? 또 정리해볼까? 자, 여기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밀도가 큰 성은 이게 이제 암흑성은 되겠지? 거기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이거 저 밑줄 거인데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별 탄생한다. 낮은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원시별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원시별이 뭐냐면 그 수축을 하다 보면 이 개념 들어봐. 이 덩어리가 있는데 얘가 수축을 하면 위치 에너지를 잃지.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 그 물질이 움직이는 정도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열 에너지가 높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도 혹시 알고 있니?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분자 운동 정도가 열 에너지거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게 열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모든 물질의 열 에너지가 증가하면 빛을 내기 시작한다. 심지어 고철 덩어리도 빛을 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풀에다 탈구면 인두 생각해봐. 인두를 지질 때 사극 보면 나오잖아. 포토풀에서 딱 인두를 꺼내는데 인두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지. 빛을 내고 있다고. 온도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빛을 낼 수 있어. 기체도 마찬가지야. 이 성간 물질이 수축하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 이퀄 열 에너지라며. 그것 때문에 가열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빛을 내고 있는 상태가 원시별이야. 이렇게 적어놓을게. 중력 수축 에너지로 열을 낸다. 중력 수축 에너지로 열 발생. 그러면 빛 발생. 이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그래. 아직 핵융합은 못하는 거야. 핵융합은 못하는 상태인데 빛은 내고 있다. 그걸 원시별이라고 하고. 저거나 여러 개 생성 가능. 하나의 성분에서 여러 개 생성 가능해. 이거 맨날 물어보면 애들 많이 틀리더라. 하나의 성분에서 하나의 별 아니야. 여러 개 생성 가능하고요. 걔네가 충분히 수축하면은 이제는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할 수 있거든.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비로소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어. 이때부터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의 성분에서 주계열성도 여러 개 탄생할 수 있다. 물론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성분에서 여러 개의 별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우리 태양계는 하나지만. 자, 밑에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돼 있고, 요거 좀 외워놓자. 수소 4개가 결합하여 헬륨 1개 낸다. 다음 에너지 원. 감소한 질량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이고, 이렇게다가 적어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또는 질량 결손 에너지. 둘 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감소한 질량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 주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 거 알아? 2년 MC되고? 들어봤나? 질량 자체가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수식으로 정리한 게 아인슈타인이잖아. 질량 자체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가 되는데 얼만큼 되는지만 딱 보고 시작. 얼만큼 되는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준비한 책이 하나 있거든. 짜잔. 이게 지구과학 1에서는 정확히 수치로 보여줘. 질량이 얼마큼 간소하는지. 자, 4개의 수소인데 수소 하나의 질량이 이래. 1.6864 곱하기 10-27kg. 4개지? 이걸 그냥 단순히 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6.7456 곱하기 10-27. 근데 헬륨이 되면은 6.6954 곱하기 10-27이지. 그럼 지금 앞자리만 비교해. 어차피 10-27은 자리수잖아. 자리수 똑같으니까 무시하고 왼쪽이 6.7456이고 오른쪽은 6.6954잖아. 줄은 거 보여? 감소했지. 이만큼